안녕하세요. 박민영입니다. 주식시장이 기대를 먹고 자란다고는 하지만 너무 기대감에 기대하다가는 함께 넘어질 수 있음을 느끼는 오늘입니다. 애플카 기대가 무산되면서 휘청이는 종목들이 많은 걸 보며 느낀 바가 많은 오늘이네요. 자, 박앵커의 퇴근 전 키워드도 비슷한 맥락에서 꼽아봤습니다. 바로 송곳과 같은 것을 조심하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슈나 혹은 실적으로 인해서 뛰어남을 보이는 종목들, 주머니 속 송곳처럼 뭔가 시세를 날카롭게 내고 있는 종목들, 올라갈 때는 분명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 시세폭이 너무나 강하게, 너무 날카롭게 나온다면 요즘 같은 장에서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한 시세 상승과 대량의 거래가 동반된 이후에 그게 연속성을 띠기보다는 함께 내려올 때는 후유증이 클 수 있다는 걸 실감했기 때문인데요. 조금은 더 조심하면서 시장을 들여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박앵커의 퇴근 전 오늘의 이슈 가득 담았으니까요. 지금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자, 오늘 시장 분위기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오늘 하락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죠. 오늘 장 출발하고 조금 지나지 않아서 낙폭을 좀 키워나가는 흐름이 있었는데 그 낙폭을 조금 줄이는 듯 하다가 지금도 역시 0.5% 정도 하락권 양지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조금 반복되고 있는 요즘인 것 같아요. 1월 첫째 주 이후에 주간 상승률을 놓고 봤을 때 4주간 증시는 계속 상승과 하락을 오가다가 저점과 고점이 완만하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시장을 조정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오늘 코스피 3,100선 놓고 등락 반복하고요. 코스닥도 며칠간 960선에 꽉 묵혀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자, 지금 시장의 문제도 하나 보이죠. 바로 거래 대금이 확연하게 줄었다라는 겁니다. 1월 초에 이날은 깜짝 놀라긴 했었죠. 코스피 거래 대금이 무려 44조 원을 찍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래 대금은 20조 원대로 떨어졌고 오늘은 한 15조, 16조 정도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설을 앞두고 증시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 증시 활력은 줄어들겠죠. 거래 대금은 적어지다 보니 상승 종목 수는 줄어들고 그러니 올라가는 종목엔 또 쏠림이 나타나면서 그의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다소 빈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작년 8월, 10월 조정을 받을 때와 좀 비슷한 양상이다. 그래서 이 조정이 끝나고 나면 이후에 거래 대금이 강하게 동반되는 때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래 대금을 잘 지켜보는 하나의 변수로 꼽아놔야 될 요소가 되겠죠. 일단 지수와 관련한 내용을 들여다봤고요. 수급 한번 볼까요? 오늘장 기관 측에서는 3천억 이상의 강한 매수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개인은 오늘도 매도, 외국인도 오늘은 3천억 정도 팔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기관이 사는 쪽을 들여다보면 IT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요. 다만 오늘도 기관 내에서는 금융투자는 매수하지만 연기금은 또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자동차 쪽에 집중 매도하는 모습이 포착되는 오늘이기도 하네요. 자, 설 명절 이후에도 기관의 매도가 계속 나올 거야라는 증권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1월 4일부터 2월 5일까지 수급을 놓고 보면 기관 측에서는 23조 원을 팔았고 개인은 그 물량을 받고 더 얹어 29조 원을 샀습니다. 결국 외국인의 수급 향방이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지는 시점이겠죠. 설 이후에도 기관은 매도할 여지가 좀 많다라는 건데요. 29거래일째 팔아치고 있는 연기금은 주가 상승으로 자산 배분 차원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흐름이 계속되고 또 금융투자 쪽에서 환매 압력을 받는다면 기관이 수급의 연속성을 띠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시장은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 외국인 수급이 집중되는 종목이 올라가는 오늘도 외국인 수급이 사실은 주역이죠. 종목에는요.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을 잘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수급 상황 들여다봤고요. 오늘 특징주로는 여러 개가 눈에 띄었습니다. 조선주도 올라가고 은행주, 금융주 다 강한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그중에서도 항공주 한번 골라와봤어요. 진에어 오늘 9% 급등, 대한항공도 5% 상승, 제주항공, 아시아나항공, 대다수의 항공주가 오늘 강하게 올라갑니다. 특히나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여객 수요 감소가 결국 화물 수요 증가로 이어지면서 나름 회복하며 실적 선전을 했다라는 평가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기대 요소가 많다라며 최근 한 40% 정도 올라오기도 했었죠. 항공주, 사실 코로나 대표적인 피해주로 꼽혔던 이 종목군인데 강한 시세를 보여서 나름 반갑게 느껴지는 요즘이기도 합니다. 박앵커의 뇌피셜로 오늘 또 지인에게 연락을 넣어봤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얼마 전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에 출연하셔서 항공주나 여행주 이제 좀 봐야 됩니다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에 이 종목들이 잘 가길래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코로나 소멸된 것도 아닌데 항공주 올라가는 거 괜찮아요? 라고 질문 드렸더니 항공주 지금부터 봐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늦지 않았어요? 라고 답변을 주셨고 그래도 탑픽 골라주세요 라고 질문 드리니 진에어라고 연락을 넣어주셨네요. 앞으로 진에어 흐름 한번 지켜보면서 항공주까지 흐름 잘 체크하며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위기 봤고요. 오늘의 이슈는 많이들 예상하셨을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보려면 이들 종목 흐름 현재 봐야겠죠. 현대모비스 8.5% 떨어지고요. 현대글로비스, 현대위아, 현대차 다 밀립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는 낙폭이 오늘 상당하네요. 14%. 얼마 전만 해도 10만 기아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로 8만 원대로 떨어져 있는 오늘입니다. 설 명절 앞두고 정말 설로 끝난 애플카 이슈 들여다봐야겠죠. 열어보겠습니다. 애플카 협의 진행하고 있지 않아라는 공시사항을 현대기아차에서 내놨습니다. 한 달 전 공시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죠. 얼마 전 한 달 전만 해도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해서 해외 다수의 투자자와 협의를 진행 중인데 확정된 건 없어. 마치 뭔가 있는 듯한 느낌을 풍겼었는데 순식간에 한 달 사이 공시 내용이 싹 바뀐 겁니다. 2월 17일에 계약한다는 등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였었는데 결국 그게 무산되면서 오늘 관련주 앞서 보셨던 대로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걸 놓고 개인 투자자들의 볼멘 소리가 많습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돼서 이번에도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을 줄은 알았으나 배신감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게 되겠죠. 애플카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이 공시를 내기 전에 현대차 임원들이 모두 매도했다라는 게 개인 투자자들에겐 그게 좀 배신감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작년 3월 매입 기준으로 해서 3배 정도 수익을 내고 임원들은 차익 실현한 게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카페나 주식 토론방에서는 성토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언제부터 작전주가 됐냐, 한 달 전 내도 공시 한 달 전에 냈어도 되는 공시였다라는 우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속상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일이 반복돼 왔었기 때문에 알고는 있었으나 그래도 마음 한켠으론 충분히 공감 가는 심정입니다. 자, 현대차 쪽 관련한 이슈 나누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럼 어느 정도 현대차 그룹주에 그동안 수급을 집중시켰을까요? 연초부터 개인들이 현대차 그룹을 강하게 매수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할 때도 현대차, 기아차를 개인들은 사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죠. 개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 1위권부터 10위권 사이에 현대차 그룹 종목들이 다수 포진을 했었고 실질적으로 그들 종목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언론에서도 표현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랬다 보니 시장에선 개인들의 목소리가 더 지금 안타깝게 나오고 있는 거겠죠. 일각에서는 그래도 애플 호재 소멸은 장기적으로 봤을 땐 기아차, 현대차한테는 호재야. 그러니까 기대감 갖고 있어도 괜찮아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의 급락을 보면 사실 그 목소리가 귀에 들리진 않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한번 놓고 지켜보도록 하죠. 자, 오늘 또 다른 특징주 하나 보죠. 바로 한섬 되겠습니다. 오늘 흐름이 좋아요. 물론 약간 상승폭을 반납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14% 급등으로 진행되면서 최근에 참 재미없는 흐름을 보여주다가 강한 시세를 나타냈습니다. 37,000원권 거래가 되고 있는데 한섬 어떤 이슈로 올라가는지 열어보겠습니다. 한섬의 온라인 매출이 좋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한섬 같은 경우는
현대백화점 그룹 계열 회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브랜드들 마인, 타임, 시스템 등을 갖고 있고 랑방이나 발리 등의 수입 의류도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인 거죠. 평균 가격이 좀 비싼 브랜드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국내 의류들의 평균 가격이 한 10만 원권이라면 여기서는 28만 원 평균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고 고객 충성도가 상당히 높은 회사 중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한섬은 갖고 있는 프리미엄 전략이 먹힌다라고 시장은 평가하는데요. 한섬 같은 경우는 재고를 쌓아두지 않기 위해서 떨이로 팔지 않기 위해 재고를 쌓아서 그냥 불태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재고 관리에 집중하는 업체인데 그러다 보니 가격은 비싸고 그럼에도 투자자들은 또 사고 이래서 한섬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오늘인데요. 갖고 있는 온라인 사업부 성장이 눈에 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판매 비중이 반반 정도였어요. 영업이익에서. 그런데 작년부터 해서 온라인 비중이 확연하게 늘어나면서 앞으로 충분히 온라인 시장 성장을 감안했을 때 한섬의 매력도는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21년 올해 화장품 신규 브랜드 런칭에 대한 기대도 갖고 있는데 한섬이 창업 이래 처음으로 신사업에 진출하는 거라 또 현대백화점 그룹 유통 시너지까지 기대해 본다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나오곤 있습니다. 오늘의 급등 나름 반갑게 느껴지는데 이 이슈 갖고 투자해도 될지 지켜봐야겠죠. 자, 박앤코의 마지막 뇌피셜입니다. 오늘 불사조 이종복 대표에게 카톡을 보내봤어요. 시장이 힘든데 이 틈을 타서 매수할 게 있을까요? 조정받을 때 매수할 게 있을까요? 질문을 드렸더니 넥센타이어요 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애플카로 현대기아차 쉬어갈 때 타이어 관련주 주목하자라며 한국타이어, 넥센타이어 순환매 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들 종목이 오늘 조정치 매수 관점으로 보일 만큼 떨어지거나 하진 않아요. 넥센타이어, 한국타이어 모두 다 강한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 오늘인데요. 한번 자동차주 대신해서 대체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박앤코의 뇌피셜까지 오늘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시장 이슈 여러분 잘 챙기셔서 오늘 장 마감까지 전략 제대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